먼저 막장 토크 박밀합니다. 11거래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 올 들어 최장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게다가 오늘 외국인의 선물도 강하게 매수해주는 날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950선에 안착한 금요일장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도는 강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해주는 그런 날이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관심이 컸었는데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은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1960을 넘어서기도 했었죠. 외국인 매수가 3.6포인트 오른 195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강 후 약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후장 들어 외국인이 매도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인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4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523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리하고 다가오는 다음 주 성공적인 대응 전략까지 지금부터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정재훈, 김대웅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온 시장의 관심이 일단 이 고용 지표에 쏠렸는데 고용 지표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일단 좀 실업률이 많이 줄었어요. 예, 일단 좀 줄어들게 좀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 뭐 안 좋을 것이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는 대로 뭐 호재성인 재료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오는 대로 양적 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미국 선물은 지금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이제 조금 뭐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부분도 좀 미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8월 실업률은 7.3%로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가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먼저 김대웅 멘토님은 이 고용지표 결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번 8월달 특히나 네. 9월이 막 들어서 8월달의 경제지표도 호전적이었고 이번 주에 9월달에 나왔던 미국발 이 지표들을 좀 보면요. 유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경제 회복이 좀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 세계 증시가 이 미국발에 대한 8월달 고용지표의 결과추에 이슈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 앞에서 정재훈 멘토가 잘 짚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지표가 제조업지수, 비제조업지수, 부분 쪽에서 긍정적인 화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표 자체에 대비해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게 시커스테, 그러니까 즉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부채 상한 조정 부분과 플러스 조기 종료가 이제 9월 임박설이 있다 보니까 눈치 보기 상태가 지속이 됐었는데요. 오늘의 지표값을 놓고 본다면 일회성 비용이었던 바캉스 계절, 그러니까 썸머 부분이 되겠죠. 여름철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단기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고용지표가 호조되는 부분이 여전히 우리가 가늠해 볼 수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조기 종료에 대한 즉 FOMC 쪽이나 피드 쪽에서 언급을 했던 자신들의 목표치 조기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 6.5% 이하 정도 나와야 되는데 현재 7% 부분을 좀 유지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할 때 잡겠다라고 했던 두 마리 토끼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장 부분과 인플레이션 부분을 좀 낮추겠다라는 얘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고용지표 부분이었거든요.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언급됐을 때 미국의 선물 지수들이 갑자기 이제 플러스권을 강화시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하다는 건 조기 종료, 좀 시간을 늦출 수 있다. 플러스 그 전에 이미 G20에서 오바마 대통령 처음으로 언급을 했죠. 조기 종료를 순차적으로 좀 느리게 진행을 하겠다. 그 발언에까지 화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고용지표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 어땠는지 한번 두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55포인트 종가를 기록했죠. 장중에는 1960포인트도 찍기도 했습니다. 이 무엇보다 외국인의 11거래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던 날이기도 한데요. 정재훈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나홀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고입니다. 일단 반면에 기관애들은 참 이상합니다. 왜냐면은 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뭔가 두려워갖고 매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인하고 똑같이 매매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줏대가 없이 일단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참 답답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외국인 쪽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시장이 좀 더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좀 큽니다. 네. 이렇게 좀 코스피 지수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아우인 코스닥 지수 좀 전강 후 약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또 모두 팔기도 했는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약했던 건가요, 대표님? 한마디로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네. 거래소는 좀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 이후에 거래 수량이 좀 눌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과 동시에 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 매도가 나오면서 거의 뭐 투매 비슷하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지 라인 때도 뭐 별 의미가 없이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홀로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즉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장이 좀 소외를 받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그 거래소 종목군들만 좀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코스닥 시장은 탄력을 좀 잃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이나 사줬거든요. 도대체 우리 시장이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김도영 멘토님, 앞으로 이런 외국인 수급에 따른 시나리오는 어떻게 또 짜보는 게 좋을까요? 전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어서 네, 어떻게 짜야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지금 외국인들의 이 자금에 대한 성격들이 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뱅가드 물량의 이제 소화 자체가 7월에 마무리가 됐었죠. 7월 초 부근에 마무리가 되고 나서 시장에 아직 공격적으로 외국인들 수급 패턴들이 좀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8월 달에 조금씩 지나가면서 월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월말 효과 부분과 함께 강한 상승세 쪽을 동반해서 11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자금의 성격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7월 초에 마무리됐던 뱅가드 물량에서 초반부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건 유럽계 자금이 확실하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바뀜이 들어왔을 때 뱅가드 물량 이후에 미국계 자금이 MSCI 지표를 본다라면 현재 우리나라 쪽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치고 매수세로 기조를 좀 화답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이 종합 지수의 차트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언급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늘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세 하락론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인도네시아발 위험성을 도래시켰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우리가 점치지도 못하게끔 하고 바로 슈팅을 내보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사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강한 상승세로 들어오고 있지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수반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격이 일본과의 디커플링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거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즉 일본계 자금이 엔케레이드 자금, 와타나베 부인들의 자금력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나 미국 우리나라나 미국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현재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금리 기조, 그 속에서 달러나 원화 그리고 엔화의 그 추이를 가지고 자금이 전 세계에서 플로어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놓고 본다라면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것은 일본계 자금 가능성이 조금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해외 증시 부분과의 이제 커플링 기조 자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두 가지의 위험성 도래 폭탄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원달러가 급속도로 급락하는 추이가 좀 하나가 나왔었고요. 바로 이틀 뒤에 채권 시장에서 위험성이 도래가 되면서 급락 징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기존에 초반에 들어왔었던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이 일부 빠져나가는 흔적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일본계 자금 가능성이 조금은 우리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외국인들의 기조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비교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 쪽에서 우리가 좀 놓고 본다면 현재 이쪽 화면에 나오는 부분은 해외 증시 쪽 차트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바닥권에서 조정 속도에서 이제 가운데 쪽으로 올라가는 패턴이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내려오는 패턴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격 좁히기 패턴이 마무리되는 키높이 마무리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들 기조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 기조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까지 들어봤는데 이어서 오늘 업종별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오늘 좀 강했던 업종이 있다면 어느 업종일까요? 뭐니 해도 좀 자동차 섹터가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좀 주도 섹터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삼성전자도 강보합세에 좀 마무리를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나타났었고요. 오늘 특히나 철강 섹터들, 현대제철이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승 속에서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종목에 대한 기대감, 즉 경기 회복이 된다는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속에는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뭐 상승 시도는 순환 상승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자동차 부품주들 52주 신고가 쓴 종목들도 많았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마다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3분기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경기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증가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서부터 이제 시설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회수 단계에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돈을 걷어들이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업 부분들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 섹터들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도영 멘토님은 오늘장에서 이 업종 정말 특별했다 싶으신 업종 있으시면 궁금합니다. 어떤 업종 살펴볼까요? 네, 금일장 같은 경우는 어제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건 저는 글쎄요. 시장 자체가 좀 억지로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아무리 키높이가 잘 맞춰지긴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상급등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한가 부분이나 또는 상한가의 잔량들의 추이를 보면 이 대형주 쪽의 우선주의 반란이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언급을 잘 안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놓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중소형주 쪽에 대한 상한가 부분 쪽에서 개별 종목군들의 우선주들의 지금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좀 있을 것 같겠고요. 또한 금일장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보시면 뭐 정재훈 멘토가 얘기했던 자동차 업종은 당연히 아침 초반부터 해서 삼성전자를 지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먼저 드라이브가 걸리며 지수를 짱짱하게 붙여주었고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나가기 시작했던 주범의 요인으로 좀 잡힐 수가 있었는데요. 철강 쪽 부분에선 경제의 이제 성장 부분에 기초 산업 소재이다 보니까 섹터 자체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가장 큰 특징적인 업종에는 우선주의 반란과 함께 유틸리티 쪽에 좀 강세가 좀 들어왔다는 가장 특징적이었지 않았나. 그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아쉬운 부분이 도래되고 있는 것은 음식료 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탈피 국면에서 하반기에 다시 주도 섹터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부분을 반납하는 제자리 걸음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장 점검 마무리 짓고요. 이번 주 주목받았던 핫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호조를 보인 가운데 G20 정상회담이 개막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32만 3천 건으로 2007년 10월에 33만 1,500건 이후 5년 11개월 이래 최저치이며 미국의 8월 서비스업 지수도 2005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출구 전략 가시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 거중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자고 강조한 가운데 이번 회의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엔대를 다시 돌파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가 무너져 다시 109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원화는 단기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원화의 미 달러화에 대한 환율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경상수지 흑자, 엔달러 환율의 변동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기관 매수세에 장 초반 약세를 딛고 보합권을 보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서울 채권 시장에서 국채 3년물, 5년물 지표 금리는 전날과 동일한 2.99%, 3.31%의 최종 고시됐습니다. 채권 시장은 장 초반 미국 경제지표 호조의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보합권으로 전환했으며 연기금 등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 대량 매수세로 코스피 지수의 회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3%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최악의 월간 등락률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이달 들어 3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간 가운데 6일에는 모두의 관심이 쏠려있는 8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 이틀째 상승했으며 외국인 매수세는 FOMC 회의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창조경제에 37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5단체 회장단은 전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해 2차 산업체질 강화위원회를 열고 창조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총 3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35조 3천억 원은 의료용 로봇과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방침이며 1조 5천억 원은 한해외 벤처 지원 등 벤처 투자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는 자동차와 수출, 삼성전자, 방사선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최근 수출주는 미국 등 선진국 경기 회복 수혜를 누리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노사 잠정 합의와 신차 출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독일 이파 전시회에서 신제품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 기어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방사능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수산물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된 반면 육가공 관련주들은 반사이익 기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주째 지수는 올라왔지만 사실 시장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또 일각에서는 지수가 많이 올라서 쉬어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현재 시장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할까요? 정재원 멘토님.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부분들이죠. G20 정상회의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단 정상회의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출구 전략을 세울 때 신흥국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좀 강하게 남기셨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화답을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이제 출구 전략을 취하거나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이제 신중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 우리나라의 시장답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진 시장의 유럽의 경제 지표와 미국발에 대한 경제 지표가 상당히 호전적으로 나오면서 해외 증시와의 이 신흥국가 간의 디커플링이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즉 괴리로 상당히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해외 증시는 잘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못 갑니다. 기술력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G20 회담을 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신흥국을 잘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겠다. 멋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역시 수급상으로서 우리나라는 그만큼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 그래서 발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번 러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 완화를 둘러싼 논의가 가장 큰 화두였는데 일단 국내 증시 미치는 영향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재원 멘토님, 더 추가적인 의견 없으세요? 딱히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기관 쪽까지 함께 매수를 해서 일단은 좋은 결과를 좀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 신흥국가 쪽을 보게 된다면 유일하게 한국 시장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8월 시장 네. 이후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요. 상당히 이 신흥국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선진 시장에 좀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국가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세계에 이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시도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코스피, 멘토님도, 김동 멘토님도 같은 의견이신 건가요? 네, 일단은 네. G20 부분에 대해서 나올 만한 카드는 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겠고요. 예.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속도론의 차이만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저도 더 이 부분에 핵심 포인트를 잡으면서 시장에 대한 네. 특징을 좀 잡아가기에는 어불성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요. 기존의 수급 자체를 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정재원 멘토와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현재 시장의 수급에 외국인들의 기조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어느 쪽의 측면에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느냐라고 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유럽계 자금일 것이냐, 중국계와 일본계 자금일 것이냐, 마지막으로 유럽계에서 미국계 자금으로의 전환이냐라는 기로가 서 있는데요. 네. 그 특징을 보고 난다면 다음 주가 드디어 그만큼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동시 만기에 들어옵니다. 그 포지셔닝 싸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5장 주쌤의 선물왕에서 이런 얘기 드렸죠. 우리 시장에는 뚱스 패밀리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그만큼 캔들 볼륨 차트 중에서 강한 상승세와 강한 하락세를 동반시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땐 네. 긍정의 시그널을 하지만 인위적인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체질로 가기 위해서는 쉬어가야 된다. 그러면 대외적인 변수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자체의 수급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수급 추이 상당히 다음 주는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동 멘토님께서 다음 주 잘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재훈 멘토님, 다음 주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다음 주를 좀 보게 된다면 쿼드러플 네. 리칭 데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각각이 좀 틀리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매수 우위에 설 것이다라는 부분들, 아니면 차익 매도가 쏟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제 다만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네. 이 변동성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커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지수를 좀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나가거나 그럴 자리 때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수보다는 오히려 선물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선물을 좀 보시게 된다면 추세대를 좀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새가 더 나타나냐면 고점과 고점권역을 이어버리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하락 추세대의 상단권역에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마디를 보더라도 요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요 한 폭이 또 가거든요. 그럼 요걸 그대로 갖다 붙여보게 되면 목표치가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하락 추세를 뚫고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추세 전환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변동성 구간 만기일이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숨고르기는 하고 진행이 되고서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6월 만기와는 이번 9월 좀 확연히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김대훈 멘토님. 일단 이제 그 얘기를 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선물에서 네. 상당히 강력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외국인이 현 선물을 동반해서 강력히 사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장의 변동을 만들고 있는 것은 지금 프로그램의 베이시스입니다. 현재 기준점에서는요, 여러분께서 9월물과 12월물로,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사후증거금이란 제도를 통해서 롤오버가 평이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증거금 형식이 있다 보니까 롤오버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 내용을 놓고 본다면 베이시스라는 것은 결국은 9월물과 12월물과의 차이, 그리고 지수와 종합지수와 선물과의 차이, 이것을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변동성을 준비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너무 넓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 좀 찌그러지는 패턴이 발생이 되는데요. 잘 보십시오. 지난 동시 만기 이후에 6월 동시 만기 이후에 이번 달 물 부근에서 선물을 포함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우상향 쪽으로 열려주어야지만 수익이 극대화가 됩니다. 선물을 포함했을 때. 그 이유는 뭘까요? 시장에서 제가 뒷북 때리지 말자라고 얘기 드렸죠. 인도, 인도네시아 같고 신흥국가 우리나라 위험성 노래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거기가 바닥이다. 매수 잡는다라고 강력히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오후 때. 똑같은 패턴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너무 억지로 많이 사고 있는데 선물을 포함하면 이렇게 상방입니다. 근데 시장에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 위험성 해지까지 하고 공격 매수를 잡는 건 금융투자 창구입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 극대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투신 쪽이 문제가 하나가 더 커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투신은 어마어마한 지금 손실 기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투신이 매매를 정말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시키고 나서 수익 났던 거 다 토해내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선물을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바뀌는지 보이십니까? 옵션만 놓고 본다면 네. 파생시장에서 외국인이 이미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손실입니다. 자, 금융투자 창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만 놓고 봐도 손실입니다. 올라가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려와야 수익권으로 전환됩니다. 투시는 어떻게 됩니까? 급락이 나와야 수익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왜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막연하게 외국인들이 사기 때문에 가고 기관이 팔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변동성은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합니다. 동시만기 만약 당일날 이벤트 쇼크를 만들면 위아래를 다 엽니다. 싹 다 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면 이번에 저도 정재현 멘토와 똑같은 의견 중에 하나는 아까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눌림이 나왔다 가야 된다고 그랬죠? 네.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건 무슨 얘기냐? 체질이 제대로 상승을 가기 위해서 2000포인트를 넘어 뛰어넘기 위해서 이번에 쉬었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더 억지로 그냥 가게 되면 이제 모두가 장밋빛 얘기하죠. 다음 주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2000포인트 뛰어넘습니다. 전고 갑니다. 바로. 그거 싱합니다. 갈까요? 냉정히 생각해 보자고요. 안 가겠죠.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쉬어갈 때 제대로 쉬어가고 가야 될 자리에서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발 뒷북 때리지 말고 우리는 똑똑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여기 종합지수에서 이 자리에서 남들이 공포 생각할 때 매수 잡자. 그리고 끌고 올라가자라고 얘기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삼척동자 초등학교 3학년에 레이저를 쏘는 자리 이 자리 가면 상단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네. 이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니까요. 다음 주 변동성 준비하실 분들은 월요일날 초반부부터는 지수 관련주 종목군들은 일단 수익을 챙기실 수 있다라면 좀 챙겨가시는 전략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기일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주간 업종별 순환매 대비하자 이번 한 주 어떤 업종이 가장 오르고 좀 하락했는지 코스피부터 한번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김대영 멘토님. 네. 어떤 업종이 가장 베스트였습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 누구나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업종 차트 쪽으로 좀 놓고, 하나씩 지금 한 땀 한 땀 모아보면요, 대형주 쪽에서 보면 흐름 자체가 차트상으로 보면 우상향 쪽이 상당히 강하게 열리고 있다라는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런 속에서, 자, 중소형주 쪽으로 가보면, 역시 중소형주는 아직까지는 자리를 못 잡았다. 하지만 소형주 쪽의 패턴들이 조금 기지개를 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겠고요. 자, 이번 주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도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았던 이 음식료입니다. 가다가 죽는 패턴들이 좀 만들어놨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가장 도래됐었고요. 섬유유복 부분 것들도 좀 위험성이 도래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에 제가 이제 베스트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화학주 보시겠습니다. 저희 선물 쪽으로 따지면요. 이쁜 뚱땡이. 자, 뚱땡이가 좀 올라간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화학주 쪽에서 이제 철강 쪽 보면요. 역시 같은 패턴의 제대로 된 눌림 이후에 파동 자체가 올라가는 변곡 레인지를 따라서 가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업종 자체도 지금 상당히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딱 세 가지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요. 보시죠. 기계 상당 거의 다 왔죠. 네. 이미 업종의 대형 주도 애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화학주 다시 보겠습니다. 다 왔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마지막으로 철강 보겠습니다. 오늘 슈팅을 뽑아주었지만 기술적으로는 다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좀 쉴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이번 주에 주초반에 살짝 올라왔었던 음식료 같은 경우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쉬어갈 준비한다. 그거 대비해야 됩니다. 고점 징후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에서도. 네. 네, 그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중소형주 같은 게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종목들 있던데 그런 네. 종목들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렇다면. 네. 네. 저는 지금 건설주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네. 건설주를 단순하게 전월세, 부동산 정책에, 취등록세 정책에, 리모델링 정책에 자 국내 정책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건데요. 우리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박미라 아나운서. 네. 자, 시리아에다가 미사일을 쏜답니다. 네. 네. 그러면 미사일을 쏘게 되면 여기만 망가지진 않겠죠. 그럼요. 그렇죠? 중동 전체가 불안하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설주들의 특징을 하면 전 세계에서 네. 어떤 인정이 될까요? 일단 해외 플랜트. 그렇죠. 유명하죠. 네. SOC 사업 자체에서 제대로 된 턴키 수주를 제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사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수혜로 갔다면 현대산업이 1등으로 튀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사고 뭉쳤던 GS건설이 대장이 됐어요. 그리고 대림산업이 다시 올라갔고.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역발상을 하나 생각해 보면 이거라는 네. 거죠. 건설주가 살짝 그것을 핑계김에 넣었지만 눌렸다가 다시 갈 때 재건. 네. 해외 쪽의 재건 가능성까지 타진을 생각해 본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 좀 건설주가 많이 올라왔던 거는 네. 단기 낙폭에 대한 어떤 뭐 반발 매수 이렇게까지만 해석을 해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왜 대장이 그 사고뭉치였던 GS건설 쪽으로 갔냐라고 보시면 네. 바닥 패턴 쪽에서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면요. 바닥에서 벅벅벅벅 기고 있다가 언제 자기도 모르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부분을 보면 지난 6월 이후에 최근에 고점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50% 이상이 엄청난 되돌림을 상방 패턴을 좀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럼 GS건설만 그랬느냐? 대림산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자세의 추세 상단 자체가 조금씩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패턴들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내의 부동산 대책의 수혜 쪽은 없을 것이다. 이 부동산 대책 쪽의 수혜는 오히려 다른 쪽,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 자재 쪽의 패러다임으로 가져가는 것이지 네. 이 대형 건설사 쪽으로 쏠리는 것 중소형주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아직. 그래서 네. 자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었던 건축 자재 잘 보자. 이게 오히려 국내 건설 경기와 자재 쪽을 가지고 리모델링으로 보면 수혜 정책이 걸린다고 했는데 KCC가 어떻게 됩니까? 자,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이익 실현을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고 계시겠지만 역시 신고가 행진을 내가 제일 잘났다 올라갑니다.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잘 타고 올라갑니다. 지지력도 아주 견고하게 우상향 쪽을 찍고 있고요. 자, LG하우시스도 놓고 보면 또다시 우상향 패턴이 상당히 다시 한번 조정포를 만들다가 그때 저라면 LG하우시스를 매수하는 건축자재로 대장은 KCC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때 힌트를 하나 드렸어요. 만약 자산 대비해서나 나는 개별주야 추세 자체를 매매하고 싶다라 그러면 페인트도 잘 봐라. 이때입니다. 네, 이때였습니다. 우상향 갑니다. 그러면 조강 페인트까지만 보더라도 역시 이때의 매수 언급을 드렸고 우상향을 가고 있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가 우상향을 가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우리는 똑똑한 시청자고 똑똑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변수에 있는 SOC 사업 쪽에 이 재건 사업 쪽으로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 더 발 앞쳐 나가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박민아 아나운서 시장을 너무 일찍 봐요. 네. 자랑이시죠? 네, 아닙니다. 진짜 시장을 너무 일찍 봐서요. 네. 지수의 상단이라든가 저점, 그리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잘 맞춰서 이런 것들보다는 저도 신이 네. 아니기 때문에 많이 틀리지만, 왜 틀렸는지 명분을 찾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일찍 보는데, 건설주의 지금 모습 봐서는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부터 계속 움직이는데 그게 타이밍상 딱 예. 그 시리아발 얘기가 나오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본다면 다음 주에 아마 이 건설주가 당분간은 좀 눌릴 겁니다. 네. 눌리고 나서는 다시 재건이란 핑계와 함께 우상향 가능성을 좀 점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건설주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이라면 김동 멘토님의 의견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숲을 봤는데 좀 나무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베스트 상위 종목들 움직임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이번 주 베스트 종목에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주쌤 김도영이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핵심 포인트로 우리 담당 PD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 이것은 저 주쌤의 기준입니다. 이 종목군들은요, 시가총액 1,000억 이상 기준에 거래량이 한 주 거래량으로 30만 주 이상 기준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가장 특이했던 것은 우선주의 반란이지만요. 자, 원래는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되었던 롯데 관광개발이요. 네. 거래가 재개되면서 용산 프로젝트 무상권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됐죠. 재개되면 상한가로 들어가게 1등이긴 하지만 조금 약했고요. 그리고 파브코 같은 경우에도 뭐 3D 테마 편성이었기 때문에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자, 1등은요. 무려 이번 주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24.50%를 상승 마감한 일진홀딩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진홀딩스 자체적으로 차트상으로만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단기적으로 갑자기 뽑아내면서 거래량 폭등과 함께 올라쳤습니다. 자, 일진홀딩스는요, 일진그룹의 모회사 성격의 순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주방송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해결이 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 일진홀딩스는요, 자회사 모멘텀 때문에 블랙하우스 위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테마도 좀 엮을 수 있는 부분에 매연 저감 장치의 지속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그 규제 장치에 대한 정책 수혜까지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 하나 보겠습니다. 자, 수급에서 좀 보시면요. 어제 블락딜 가능성이 좀 언급되는 식의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도 포지션을 기관과 함께 기타 법인에서 다 가져갔다라는 거. 조금 요건 수급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2등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2등 주자는요. 둘이 동반해서 가대요. 자, 제 예전에 참 오래전에 잘 봐라라고 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께 처음 노출합니다. 시장에서 스마트 그리드 하면 저도 그 얘기 드렸습니다. 포스코 ICT 잘 보자. 스마트 그리드 하면 언급되고 있는 PS텍 같은 종목군들 보지 말자. 테마군. 제대로 된 기술주를 보자. 준비돼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진전기였습니다.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우상향 쪽으로 올라오면서 역시 강한 급등세에 거래량 수반을 시켰죠. 이제 과열 직무가 좀 있긴 한데요. 일진전기도 한 주 동안 24.32% 상승 마감을 하면서 수급상의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두 종목, 일진그룹주 모두 다 어디서 이익 실현을 하나 올라가서 되게 좋으시잖아요. 그럼 차익 실현 잘해야 돼요. 자, 5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 한, 만약 깨고 내려오면 좀 전량 이익 실현하는 관점들을 계속해서 가져가시고요. 일진홀딩스와 일진전기는요, 신규 매수 절대 금지하는 조건을 좀 가져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터졌기 때문에 좀 조심성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생소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월드입니다. 이쁘죠? 이쁜데요. 참. 좀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참 이럴 때 수익 나면 참 좋은데요. 그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월드 같은 경우는 과열 부분에 대해서 징후가 나왔는데요. 한 주 동안 20.09%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요. 비무장지대 테마주로 분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앞에서 조금 작은 종목군들이 있다라면 중공업 하면 센스 있는 우리 여러분들과 저도 체크했을 것 같습니다. 두두둥 4위이긴 하지만 두산엔진입니다. 한 주 동안
17.87%. 저도 당당하게 생방송에서 이 종목 잘 봐야 된다, 잘 보자라고 당당하게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7.87% 상승 마감 속에서 주당 1,410원의 상승으로 수익권을 가져왔는데요. 아주 중요한 맥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공업주가 하반기 수주 모멘텀과 함께 강한 드라이브 가능성, 유럽발의 지표와 함께 최대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선박해서 빵 하고 올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두산 엔진 자체는요, 여러분들 아시면 전 세계 2위의 저속 엔진, 즉 컨테이너 선사나 전반적으로 느리게 갈 수 있는, 배편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속 엔진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또한 주 매출처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라는 점, 두 쪽에 삼성중공업 14%대 매출 비중,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8.1% 매출 비중이니까요. 역시 그 종목군들이 우상향을 간다라면 두산엔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서 포인트 하나만 잡아드릴게요. 저는 추가 상승 더 간다, 두산엔진 관종에 오늘부터는 넣어주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자, 8,9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요,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 이익 실현을 하자고요.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잘 올라왔었지만 중공업 대비해서 이제 급하게 올라왔고요. 중요 상단에 대한 도전에서 지지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되돌림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8,900원 이탈할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익 실현으로 가져가고요. 대신 다시 재매수 잡으면요, 8,700원 정도에서 8,400원 밴드에서 재 분할 매수 쪽이 좀 어떨까. 중공업의 흐름과 함께 두산엔진 반드시 간중에 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스트 바이의 5위를 당당하게 당한 것은 화승 RNA라는 종목입니다. 16.24%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거죠. 갔어. 아이쿠야 아쉬워. 하지만 눌림이 잘 나오고 네.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급등이 단기적으로 나올 때 우리 가장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죠. 시간 플레이도 좀 적었고요. 화성그룹은요,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동사 종목은요, 바로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요, 여러분들 우리 박미라 아나운서도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안에 보시면 차 문을 이렇게 여시면요, 그 안에 고무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소음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차 하체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 진동들을 줄여가는 패턴이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로 되면서 수급의 특징을 가지고 조금은 올라왔었는데 아쉬운 게 좀 하나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올라갔나 보니까 참말로 저는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화성 RNA를요, 자동차 부품주에서 무엇으로 시장에서 언급을 했냐면요, 바로 3D 테마 쪽으로 엮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3D 프린터라는 것이요, 진동이 어마어마하지 않을 겁니까? 그 진동을 막아주는 고무 가능성. 근데 이쪽 매출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 상승률이 좋았던 베스트 종목 코스피 쪽에서 살펴봤고요.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정점 멘토님, 어떤 테마주가 흐름이 좀 좋았나요? 네, 거래소 시장은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시장의 흐름들이 상당히 거의 뭐 목표치에 근접해 있던 그런 모습들이라면,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바로 뭐 테마주의 흐름들이 좀 즐겨 좋게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D 관련주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금일 같은 경우라면은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나타나면서 이 육계 가공, 그 종목군들이 좀 상승이 활발하게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좀 베스트 5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 1위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액면 병합 이후에 거래가 좀 재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점상한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월요일 날에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쪽에서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관련 섹터로도 현재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뭐 액면 병합 이후에 상한가 기록을 해주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아마도 거래가 재개가 된 이후의 흐름들이겠지만
이 상승폭만큼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꼬리가 좀 길기 때문에요. 좀 보수적으로만 본다면 이만큼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약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무상증자에 관련돼 있어서 조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9일 12시까지 일단 답변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약간의 좀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부분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금일 종가 무렵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한번 신규로 좀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동이라는 기업입니다. 대동이라는 기업은 일단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한일 이화의 계열사로 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동이라는 기업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의 좀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추세선을 좀 그려보게 된다면 상승 추세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일단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마디로 놓고 따져보게 된다면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눌림 조정을 받고 난 이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현재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400원의 종목이 거래가 좀 마감이 됐었던 부분들인데요. 약 4,000원 정도까지 눌림 조정이 오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오버슈팅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추격 매수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하림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하림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다 근접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자리대를 보게 된다면 목표치가 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난 이후에 종가가 좀 형성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에 대한 실적 증가 부분들이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600원 정도의 눌림목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 매매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승천에서도 예병군 전문가께서 일단 얘기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바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그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금일 방사선 관련해가지고 현재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좀 기록을 했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 지금 현재 모습은 차트 기술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급등주의 유형을 그대로 좀 따라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 모습들은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을 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파란색 선이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장중에 좀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가 기준은 4,400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 좀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해서 5일선 부분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되 이탈 시에는 그냥 미련 없이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요. 이 한국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상당히 좀 개별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을 했던 배경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72억 규모의 국책 연구 사업의 주간 기업으로 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숨고르기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목표치가 얼추 다 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윗꼬리가 긴 부분들에 대한 목표치를 따져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으나 그 상승에 대한 폭은 그다지 좀 크지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느 정도는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다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됐던 중기적으로 됐던 하락 추세대를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었고 거기에다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인 그런 한 주였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국내 증시 점검해봤습니다. 이제 가상계좌로 운영되는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두 멘토님이 직접 포트폴리오 소개해 주실 건데요. 먼저 김대웅 멘토님, 어떤 포트폴리오인가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우리 멘토들이 운영 원칙이 좀 있죠?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에 좀 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포인트를 잡고 계시는 것은 바로 매수가의 제시 매수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편입된다라는 거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3천만 원 포트폴리오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자입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전력이 이제 상승세 쪽 유틸리티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플러스 3.62% 부분이 가장 두드려졌고요.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제일바이오였던 것 같습니다. 개별주 성격 쪽이 나오면서 상승 플러스권이 들어오면서 6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 SDI가 1.43%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총 5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 다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뒤에 점검 시간에 봐야겠죠. 엑서스 바이오가 현재 손절 처리로 매도 처리가 좀 됐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장 좀 아쉽지만 하락하면서 수익률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잠시 뒤 점검 시간에 체크해 보겠고요. 정재훈 멘토가 내일장 승천주로 이수화학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16,3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를 적용해서 편입 시도하고요. 목표가 2만원, 손절가 15,000원, 비중 20%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 편입했던 오르비텍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을 좀 보였었는데요. 5.52%의 수익 중입니다. 총 3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5천만원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를 좀 보니까요.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세종 자체가 오늘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역시 3D 테마 역시도 코스닥 발해에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강해지면서요. 플러스 3.13%를 수익권을 좀 유지하고 있겠고요. 하이텍팜이 이제 들어왔다가 오늘 플러스권 들어왔지만 낙폭을 좀 축소하는 부분이 특징이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까지 포함해서 세 종목보다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나무노 멘토입니다. 총 3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LGU 플러스 2.72% 손실 구간이고요. 하나케미칼 금일 1.09%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5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5.4%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시아나건까지 총 3종목 포트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남자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2종목이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전 해남단 같은 경우 좀 아쉽게 추세 이탈 부분이 좀 발생이 됐겠지만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0.5% 약손실 구간이죠. 또한 파트로는 오늘 플러스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종목 모두 다 강력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전일장에 하림홀딩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갭 상승이 너무 크게 뜨다 보니까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좀 아쉽지만 2종목만 포트에 들어오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1억 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신창한 멘토입니다. SK 하이닉스 한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비중 100%를 현재 실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보합권역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SK하이닉스 손절가를 일단 조정하겠습니다. 24,400원에서 26,500원으로, 또 목표가는 29,900원에서 38,8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 멘토는요, 현재 4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장에서 시동 부르릉 거렸죠. 기아차가 플러스권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에 GS 역시도 플러스권이겠고요. 삼성중공업이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일진 디스플레이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가 막판에 차익 매도가 좀 출회가 되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온 모습이었지만요. 4종목 모두 다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김두영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4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코덱스 인버스, 현대상사, 동양 EMP, 삼성 엔지니어링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주에 막장 토크에서 가져오셨던 라온시큐어가 아쉽게 편입을 실패했습니다. 재편입 시도를 하겠습니다. 매수가는요, 2,350원을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100원, 손절가는 1,900원, 비중은 20%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승천 팀들의 마지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인프라웨어가 오늘 장에서 좀 하락폭들이 좀 두드러졌었고요. AP 시스템과 일양약품이 보합권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4종목 모두 다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멘토들의 승천주 살펴볼 텐데요. 정재훈 멘토, 이수화학 편입하신다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다음 주에 편입을 시도하려고 하는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일단 이수화학을 좀 제안해 드린 이유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좀 보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이 시장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수화학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돌아가서 좀 보게 된다면 리온 쿠첸이라는 기업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1,000원대에서 7,000원대 이상까지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이 상승을 했던 모멘텀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과거의 70년도와 80년도 때의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들께서 일본으로 출장을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는 항상 코끼리 밥솥을 하나씩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중국 시장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리온 쿠첸이라는 밥솥을 사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착안을 해서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수화학도 같이 함께 연결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경기에 대해서 활력을 좀 집어넣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이수화학이 중국에서 세제 원료 공장을 좀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3위의 설비 시설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연 28만 톤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수혜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 이제 소비가 어느 정도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세탁기를 많이 구매를 할 겁니다. 세탁기를 구매를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세제에 대한 부분들도 쓰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화학은 이 부분들의 한 가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 이제 부실에서 어느 정도 털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2분기 자회사가
안정적으로 실적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수건설 같은 경우는 정상화가 됐었고요. 워크아웃을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부분들은 이수 앱지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고셔병 치료제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좀 신청을 해놓고 있고요. 파브리병 치료제 또한 마찬가지로 품목 허가를 승인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연말경에는 최종 결정이 예정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지분가치, 이수앱지스의 지분가치는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역배열 구간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수화학 매매 전략 부탁드릴게요. 매수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예, 우선적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배열 차트입니다. 여전히 역배열 구간인데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약 16,650원에 종가가 좀 형성이 돼 있는 모습들인데요. 일단 매수 포인트를 16,300원 이하권역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만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중은 20%를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화학 좀 자세한 설명 들어봤는데 김동 멘토님 이수화학 좋게 보시나요? 참 네. 좋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수화학이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요, 자회사 모멘텀이 지금 이수그룹의 지금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수화학 자체적으로 놓고만 본다면 이수그룹 자체가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는 신제약 쪽으로 좀 팔바꿈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에서 리옹 크첸 얘기를 하셨을 때 저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때요, 도시락이 그 코끼리 밥 쓰시면요, 상당히 좀 잘 사는 집이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경우, 죄송합니다. 저하고 같은 연배가 좀 아니시죠? 네, 죄송해요. 제가 코끼리에 밥솥 하니까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금의 말씀하셨던 그 체질로 갖고 오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전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이수화학이 혼자 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생산을 하게 되면 50%는 인도의 합작회사가 절반 정도로 수출을 하고요. 나머지는 중국 시장 쪽에서 판매를 하고 신흥국, 아시아 시장 쪽에 판매를 할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매년 10% 이상씩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증설 또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화학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멘토님의 승천주 라온시크였죠. 이번 주 매수가 안 주는 게 정말 많이 좀 아쉬웠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신다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기업에 대한 기업 부분은 분명히 말씀 좀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네. 도대체 얼마가 매출이 터질지 정확히 보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은행 쪽, 인터넷 뱅킹 쪽만 들어가 보시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신한지주 쪽을 하나를 조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모습이 나오나요?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라는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보안의 중요한 부분의 시점들을 노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자체적으로는 유심카드의 보안을 입혔다 부분이겠고요. 지난주에 이 얘기 드렸습니다. 2,300원을 뛰어넘는 양봉이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 추격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추격 매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홀딩하는 전략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재편입 시도를 하는데요. 실적 제대로 패러다임이 살아있고 하반기 기대주들은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에서요. 매수가 2,350원에서 분할 매수 원칙으로 좀 들어가겠고요. 목표가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상단을 뚫어내는 3,100원으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러프하게 1,900원으로 설정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AS를 받아볼 텐데요. 먼저 김대웅 멘토님 AS 네, 부탁드릴게요. AS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요, 다음 주에 수익 부분이 나오기가 좀 어렵죠. 마이너스 한 7% 부분에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위험성 해지 수단으로 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 포트에서 인버스가 빠져나가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는 좀 즐길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음 주 정도에 인버스가 포트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온 포트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요, 시장의 수혜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른 상사주와 다른 패러다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력 자체가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상사 역시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24,500원을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양EMP입니다. 무선 충전 테마의 최대 수혜줌에도 불구하고 좀 비리빌빌하고 있긴 한데요. 보유견 좀 가져가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 섹터적으로 좀 본다라면 다음 주 주 초반에 좀 눌리겠지만 보유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AS도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코오롱생명학 한 종목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역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들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 관점 유지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점검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 여지윤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 정재훈 멘토님, 일단 엑세스바이오, 일단 AS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엑세스바이오가 네. 손절이 됐습니다. 일단 탄력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저가를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수급까지 좀 꼬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좀 밀려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손절 신호를 좀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추세가 복귀가 된 이후에는 다시 재편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적정 매수가는 어느 정도가 좀 좋을까요? 일단 추세는 추세 하단으로 좀 복귀를 네. 좀 해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8,410원권역 종가 기준으로 8,415원에 좀 마감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려면 적어도 9,300원대 위에는 일단 안착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일단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후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글로벌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 여지윤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고용 지표 좀 예상보다 부진했죠. 9월 초에 좀 퀘스천 마크가 달렸는데 현재 뉴욕 증시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9시 반에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비농업 부문 급여제 상자는 시장 예상치 18만 건을 크게 하회하는 16만 9천 건을 기록하였고요. 실업률은 시장 전망치 7.2%보다 낮은 7.1%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엇갈리는 지표 속에서 시장은 우선 실업률보다 비농업 부문 급여제 상자 지표에 더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며 출구 전략 시작 우려 완화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만 8월 고용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거기다가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다고 해도 러시아는 시리아에 계속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개장 초에 강세를 접고 급 반락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 증시는 현재 어떤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까? 유럽 증시 현재 진행 상황도 살펴봐 주시죠. 네, 유럽 증시는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 출구 전략의 바로미터가 될 미국 8월 고용보고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약 보합세로 출발하였습니다. 혼조세를 보였던 증시는 우리나라 기준 시각으로 오후 9시 반에 발표된 미국 내 고용지표가 예상외로 부진하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 축소가 연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가요. 미국 개장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하여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야간 선물 시장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끝으로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네, 주간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만 야간장 초반 외국인들은 스탠스를 잡지 못했고요. 개인 매수세, 기관 매도세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야간 선물장 역시 미국 고용지표 발표 후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며 선물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외국인의 매수세 규모가 줄어들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여지윤 연구원이었고요. 자, 이어서 다음 주 증시 전망해보고 전략까지 짜보는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도영 멘토님, 다음 주 체크해야 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이번 주에 워낙 많은 일정들이 나와서 그런가요? 좀 네. 중요한 포인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저 주생 김도영이 준비한 다음 주 일정을 한번 볼까요? 월요일 날요, 좀 중요한 거 하나 나올 것 같네요. 2분기 지금 GDP 성장률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드디어 수정치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일본 지수의 위치를 지금 재정 건전성을 만들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국발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중요합니다. 자, 화요일 날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수요일날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본다라면 수출입 물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물가 발표가 좀 나오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는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에서 7월에 도매 재고와 판매 건수가 나옵니다. 이거 경제지표에서 하나를 가늠해 보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날 중요하죠. 자, 별표 한 100만 개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우리나라 동시만기, 말 많고 탈 많은 동시만기입니다. 한은에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 부분 동결 쪽이 우세할 상황이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날 역시 8월 수입 물가와 재정 수지가 나옵니다. 시커스트 부분에서 부채 한도까지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마지막 금요일 날 걱정하실 것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준 기조 유지, 유동성, 지속성 부분에 대한 합의 도출과 그리스 사태 다시 한번 언급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런 부분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일은 월요일과 목요일 정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재훈 멘토님, 다음 주 증시 일정도 어떤 점 가장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체크 포인트 살펴볼게요. 예,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흐름들은 어느 정도 만기일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정 부분들도 김도영 멘토께서 좀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애플에 대한 미디어데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좀 고개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 중반에는 영화 관상이 좀 개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급사죠. 쇼박스 배급사죠. 미디어플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다음 주에 이제 지수에 대한 이게 파생 시장이 좀 패러다임을 좀 읽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위아래 변동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수의 만기 결제 지수는 두 가지 포인트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이 마무리되는 6시 수급을 확인했기 때문에 주말에 전체적인 분석을 다시 한번 하면서 월요일부터 여러분과 대응을 해볼 것 같은데요. 구간점으로 놓고 본다라면 저는 시장의 대안주 쪽으로 다면 유틸리티를 좀 집중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방어의 성격과 함께 대외적인 변수에서 자유로운 부분, 그 다음에 올해 기조 부분에서 우리나라 자체의 내수 관련 쪽이 아닌 대외 해외 시장 쪽으로의 진출 가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보겠고요. 역시나 한전 기술을 한전 산업과 함께 트레이딩 관점에선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드리겠고요. 한국전력이나 지역 난방공사는 좀 위험성이 도래된다. 삼천리나 이원, 그 다음에 예스코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 좀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매매가 아닌 이상은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의 흐름만 체크하시면서 한전 기술과 한전 산업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좀 미래 베스트 업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전 기술과 한국전력 등이 포함된 유틸리티 업종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코스피 지수 상단과 하단의 밴드도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유가증권 시장에 저는 그냥 차트를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단의 꼭지는 논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거기가 꼭지구나 얘기할 수 있는 자리들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을 놓고 보면요. 다음 주 일단 이번에 외국인들의 포지션 싸움까지 놓고 본다라면 상단
968포인트로 설정을 좀 하겠고요. 코스피 시장. 그리고 하단 밴드는 단기 이벤트 감안한다라면 최저점에 장중 저점으로 놓고 보더라도 1880포인트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락은요. 이벤트성 하락이지 대세 하락 징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뭐 정재훈 멘토님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다음 주 베스트 업종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여전히 이번 주에 상승을 좀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여전히 좀 자동차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순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된다면 대동 같은 종목군도 좀 많이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어서 어느 정도 파급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성차가 올라가고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가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 관련주 쪽 혹은 하이브리드카 관련주 쪽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좀 큰 구간, 대형 섹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예상을 해놓고 좀 여유 있게 좀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서 다음 주도 자동차 업종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이어서 김도영 멘토님, 앞서 유틸리티 업종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종목별로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숨어 있는 뭔가 진주들을 찾는 것들을 되게 좀 즐거워하는 편이거든요. 네. 즐기는 편에서 이제 뭐 자동차 잘 가겠죠. 전기전 당연히 잘 갈 겁니다. 그 부분 말고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부분 쪽에서 이제 유틸리티를 앞에서 선전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한전 트리플들을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을 좀 먼저 보면요. 한국전력 자체적으로는 원래 이 한국전력은 유틸리티 쪽은 반드시 물려주고도 사야 되는 자리들이 좀 있는데 이미 좀 올라와 있는 패턴인데요. 계단식으로 올라와서 중요 자리 자체에 지금 횡보 패턴들이 나오는데 조금만 조심스럽게 나오더라도 이탈이 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부분을 좀 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 한전 기술 쪽으로 트레이딩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이미 바닥권에서 먼저 다중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는 패턴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있고 단기 매물대를 놓고만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주당 1,000원에서 3,000원대 부분에 수익 실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플 쪽에서 마지막 부분의 상단을 얘기하면요. 계단식 패턴 제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량 양봉들과 대량 음봉의 패턴들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진 않지만 현재 기준점에서 주초반군에서 만약에 밀리는 패턴들이 나온다면 대형 영역 쪽으로 봤을 때 강한 양봉세를 뽑아낼 수 있는 패턴들 보이고 이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기준가 자체로 올라타면서 지지력이 나오게 되면 우상향을 열어줄 수 있는 패턴 되돌림 패턴 들어보면 4,300원 20원에서 4,360원대 밴드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신다면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 수익 구조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주식 비중은 어떻게 실어보는 게 좋을까요? 정재훈 멘토님. 예, 일단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하겠지만 좀 공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현금은 30%고 주식은 70%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금 비중은 30%, 주식 비중은 70%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김도영 멘토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주생 김도영은요. 다음 주가 무서워요. 네, 조금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무섭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전략을 세워주고 있었지만 도깨비 장세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전 다음 주에 상당히 여러분들과 대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제가 이겨낼 수 있을 장세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는 현금 50%, 주식 50%입니다. 주초에요. 먼저 강하게 월요일날 올라가면 무조건 지수 관련도 현금화 시킵니다. 그리고 주 후반부에 만기 끝나고 만기에서 이벤트 끝나고 나면 그게 하락으로 끝나게 되면 막판부에 주식 비중을 더 올린다. 이런 관점에서 50대 50인데 왜 현금 50%냐? 만기 끝나고요. 추석 끝나고 바로 제가 예고했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요. 중소형주와 개별주에서 지수 관련주 쪽에서 주도주 섹터 나옵니다.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 50% 잘 챙겨서 명절 잘 보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오늘도 두 분 멘토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늘 함께한 김도영 멘토님의 이 무료 공개 방송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만기주 효율적인 시장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샘플러스에서 김도영 멘토님 꼭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막장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